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이상희 원장. 최성년 치생사입니다. 반가워요. 아니 지난주에 회전 야채법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저는 원래 해장 안주를 쓰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양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름은 바스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네. 이 바스 테크닉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당연히 치생사니까 들어봤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뭔지 알아요? 암이. 1위가 치주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치주질환. 근데 잇몸병이라는 게 특징적으로 네. 증상이 없잖아요. 그쵸. 또 증상이 있다가도 금방 네. 괜찮아지고. 그쵸. 이거 환자분들이 이가 안 좋으니까 치과 좀 가볼까 하다가 가라앉으니까 안 가시고, 또 가볼까 하다가 인사돈 이가탄 하나씩 드시고 안 가시고 맞아요. 보다가 증상은 괜찮다가 안 좋았다가 그러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병은 진행되고 있죠. 그쵸. 우리가 네.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네. 입안에 치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플라그. 근데 이제 플라그가 점점 쌓여서 우리 네. 몸에 있는 칼슘 이온과 같이 결합이 되면은 네. 치석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단단한 돌처럼. 그것이 치석이 어디에 자리 잡을까요? 이게 이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공간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우리가 세균 주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과 용어로는 치은열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짝 훑어주면은 피가 나면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가 흔들릴 쯤 돼서 네. 일주일 전부터 이가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라고 해서 이제 치과를 찾아오시는데, 보다가 내가 느낄 쯤 되면은 치과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좀 많이 늦었죠. 그래서 이미 늦었으니까 네. 떼시고 임플란트 하셔야 되신다 네. 라고 뭐 환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네. 양치질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근데 이미 치은 열구가 생겼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양치를 하려고 하면은 네. 이런 이제 바스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스법은 어떻게 그렇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45도로 세워서 넣게 되면은 네. 실제로 이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칫솔모가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양치를 해주는 거예요. 원을 그리듯이 양치할 수도 있고 앞뒤로 회전하듯이 양치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강한 힘을 주면은 치은 열구에 손상이 가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이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양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스 테크닉만 가지고 양치를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회전 양치법, 네.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지고 이런 사이의 공간들이 제대로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회전 양치법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앞뒤로 회전하면서 약 작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 세균 주머니에 있는 찌꺼기를 빼고 나서 마지막에 회전을 해서 네. 이것을 보고 변형 바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쭉 양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바깥쪽 면도 있고 네. 앞면도 있고 또 반대편 바깥쪽도 있고 뒷면도 있고 씹는 면도 있고, 그러면서 또 안쪽 면도 있죠. 네. 그리고 또 바깥 왼쪽에 안쪽 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이렇게 양치질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을 다 돌려가면서 잘 양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뒤로 갈수록 양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뒤쪽 부분에 양치를 하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실제 치과에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네. 이 어금니, 뒤쪽에 있는 어금니가 많이 썩어서 오시거든요. 뒤쪽까지 양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안쪽에 침샘이 있어가지고 침이 분비가 되면은 칼슘 이온이 많이 침착이 되는데 이 안에 치석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잘 닦아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어요. 위에 치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스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양치기를 하죠. 양치를 하다가 마지막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돌려서 바스 테크닉을 쓰다가 회전 양치법을 해주고 돌려주고 양치법을 해주고,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 여러 가지 면을 깨끗하게 양치를 해줘야지 진정으로 양치가 제대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동칫솔 사용하신 분들 중에
이게 잇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신 분은 따로 이렇게 바스 테크닉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동 칫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미세하게 앞뒤로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은 바스 테크닉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칫솔모를 갖다 대고 있으면은 네. 진동이 되면서 내부에 있는 그 세균들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변형 바스법을 이용해서 대고 천천히 조금씩 모션을 조금만 덜 해줘도 되는 거니까 전동 칫솔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아이들한테 맞는 양치법은 뭐 따로 이렇게 아이들 양치법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양치를 네. 쉽게 할 수 있게 양치를 하려고 하니까 네, 회전 네. 양치법이라고 하면은 손목의 힘을 가지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차인표가 분노 양치를 한 것도 네. 사실은 이게 본능적인 양치법은 직선이잖아요. 근데 직선으로 양치를 하면은 네. 이 옆에가 이제 파이는 식용부 마우증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돌려서 하게 되는 거죠. 방향을. 돌려서. 이걸 보고 이제 폰즈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폰즈법이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양치가 잘 되는 법이다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양치질에 대해서 많이 숙달되기 위한 입문 과정, 네. 입문용 양치법으로 돌려서 하는 양치법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부모님이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세요. 내 아이들이 양치를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치과에 가보면 이가 많이 썩었네요 하면서 이거 씌우셔야 되시고 충치 치료하셔야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이를 혼내면서 그쵸? 그쵸. 선생님이 좀 양치질. 양치를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폰즈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무슨 폰즈법 이름이 소스 이름 같아요. 폰즈 소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네. 우리가 양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또 중요한 게 좋은 칫솔을 고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현 선생님은 좋은 칫솔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칫솔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좋은 칫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좋은 네. 칫솔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